예, 안녕하세요. 오늘 최근에 문 대통령 그 방미 기간 때 합의된 그 한미 그 원전 수출 동맹 이걸 중심으로 최근에 세계적 관심사가 된 탄소 중립 이거에 의해서 형성된 그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새로운 도약과 기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탄소 중립 선언이 이제 유럽과 뭐 일본 이런 데서 일찌감치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미국과 이 중국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존 캐리라는 지난 그 국무장관을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을 해서 중국에 파견을 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기후변화 문제에 같이 공동 대처하자 이러는데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이제 동의를 그런 계획을 밝혔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2025년까지 계획된 원자력 설비의 한 5배 정도 이렇게 되는 원자력을 확장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미국의 과거 미시간 주지사였던 제니퍼 그랜홈이 DOE 장관이 되면서 또 원자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현진 원전, 어드밴스드 뉴클리어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미국 원자력 학회에서 축사를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2030년까지는 한 110기의 원전이 건설될 거로 계획 중에 있고, 이거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발간된 미국 원자력 경쟁력 전략, 회복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미국 상무성이 향후 10년간 5천 내지 7,400억 달러의 시장이 있다. 이런 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세계 시장은 주로 이제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뭐 방글라데시, 터키 등등의 벨라루스에 짓고 있고요. 또 계약이 완료된 게 10기가 돼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뭐 이집트, 핀란드를 비롯해서 있고, 그다음에 또 7기는 이제 주문이 들어가서 협상 중에 있고, 또 제한한 게 남아공,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를 비롯해서 30기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또 원전 굴기를 앞세워서 자기네 지금 18기 건설하고 파키스탄에 1기 건설 중이지만 이제 뭐 외국에 영국, 아르헨티나 이런데 수출하려고 이제 굉장한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 러시아와 중국이 지배하는 현재 원전 시장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 작년에 이제 이 미국 안보 확보 전략이라는 부제가 붙은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이 우라늄 채광, 우라늄 농축 이런 걸 통해서 원전 연료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술 역시 SMR이나 뭐 사고 저항성 연료를 개발하고, 그래서 또 원전 수출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면 이제 미국 기술의 세계 선도 전략으로서 사고 저항성 연료도 개발하고, 순행각 SMR뿐만 아니라 비순행각, 대표적으로 나트륨, 그다음에 이제 가스냉각 그런 SMR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개발된 이런 원전 연료를 통해서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 수출 인허가 과정, 또 1, 2, 3 협정 과정을 좀 효율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규제 체제, 원자력 규제 체제, NRC 중심으로 돼 있는 규제 체제를 특별히 이제 SMR에 대해서 새로 이제 수립될 NRC 규제 체제를 함께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원전의 수출에 대해서 미국 수출입 은행을 통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화 전략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된 것이 아니고 트럼프 때 이미 다 돼 있고, 미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전임 정권에서 수립한 이 전략과 원칙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이 뉴스케일에서 개발한 이제 SMR 그거를 2029년까지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DOE가 14억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고, 또 새로운 형태의 SMR인 나트륨 냉각 SMR인 그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그다음에 이제 가스 냉각하는 원자로에 대해서도 연 1억 6천만 달러씩 지원을 해서 2027년에 실제 건설해서 가동을 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서 뭐 상원에서 원자력 투자 확대법 이런 거를 통과시켰고, 작년 말에 루마니아 또 뭐 폴란드 또 불가리아 이런데 이 동국경 국가들과 원자력 그 협력 양해각서를 추진함으로써 이제 그 미국 수출에 그런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자기 독자의 그런 기술로서 이렇게 수출을 해서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 기반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또 가격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이제 우수하기 때문에 싸게 같이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원전 건설비는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 심지어 이제 중국의 4,300불보다 싼 3,700불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이제 굉장히 우수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 자체가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AP 1000 원전, 그게 이제 과거에 4개가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다가 이제 2개는 중단됐고 보급을 해서 2개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4개에 대한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를 이제 두산중공업이 제작해서 납품한 적이 있고요. 이 유럽의 사업자 인증을 충족해서 인증을 획득했고, 그다음에 미국 NRC에 또 인가도 획득한 바가 있고요. 또 APR 1400 최초로 이제 가동을 시작해서 첫 주기를 1년하고도 한 3주 동안 전혀 정지 없이 무정지로 운전한 그런 대기록을 달성한 바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UAE에 건설하는 바라카 원전을 예산 내에 적기에 이렇게 건설함으로써 국제적인 그런 우리 원전에 대한 기술 신인도를 이렇게 입증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원자력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은 북해에서 가스전도 있고 그런데 가스 사용을 이제 억제하고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해의 해상 풍력과 더불어서 이제 원자력을 육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힌클리 포인트 C라는 데서 원전 하나 건설하고 있는데, 시즈웰이라는 데서도 이 원전 2기를 하려고 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CGL, 아까 표지에서 보여준 CGL 부지의 원전인데, 여기 지금 CGL은 영국 동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데 윌파라든지 뭐 브래드웰이라는 데서 6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려고 했던 무어사이드는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이 탈원전 정책,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원자력 정책 때문에 이제 이 수출은 무산됐고요. 과거에 그 원자력은 이제 소위 차액 보증 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기 단가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걸 바꿔서 규제 자산 기반 계약 RA변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조정된 이윤을 보장해 줘서
투자 위험제와 이유를 낮추어서 이제 건설비 저감을 유도하다 뭐 이런 건데 협상을 적절한 이윤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에 대해서는 한전 주도로 이렇게 뉴젠과 협상을 이렇게 해왔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원전 수출에 시큰둥하다 보니까 이제 이 뉴젠과 협상이 결렬됐고 이제 그 뉴젠의 모회사는 이제 이 도시바는 뉴젠을 청산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전, 윌파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아마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우리나라가 이제 한 2년 전까지 열심히 수출을 추진하던 그런 나라였었죠. 그래서 로드쇼 이런 것도 했고 2019년에는 사업 이행 계획서도 제출했고 이제 뭐 여기 5개 나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렇게 수주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미국과 사우디 간의 그런 원자력 협정 체결 문제 거기다 추가로 이제 IEA가 요구하는 추가 의정서 원자력에 관한 추가 의정서 이런 거 체결이 좀 지연돼서 현재 보류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체코는 이제 2036년까지 한 기를 건설하고 2040년까지 이제 2기를 더 하려는 계획인데요. 원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체코에 관심이 있었는데 체코가 그 두 나라는 배제하고 최근에 미국, 프랑스, 한국 회사에만 이제 신규 원전 안내평가 안내서라는 걸 이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한수원은 굉장히 이제 이 체코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되더라도 이 건설은 2029년에 나가서 이렇게 착수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폴란드는 과거에 일본과 연계해서 이제 고온가스로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미국과 그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원전을 도입하려는 그런 의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왔는데 한수원이 미국과 더불어 폴란드에 진출하는 것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원전이 사실은 대양 원전뿐만 아니라 이 소형 SMR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은 잘 이렇게 회자되지 않지만 스마트라는 그 소형 원전이 있습니다. 스마트는 원래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해수 담수화도 할 수 있어서 바닷물로 민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중동에 수출하는 목표로 이렇게 개발을 해왔고 2007년에 개발에 착수해서 2012년에 표준 설계 인허가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우디에 2기 지으려고 이렇게 이제 소위 PPE라는 계약을 맺고 사우디 연수대행도 이렇게 와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진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안전성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국제 사업이니까 영어로 쓰는 게 맞는데 이거를 원안위가 한글로 사용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국내 문서는 한글로 하라는 그런 뭐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글 사용을 고집해서 이거 협상하는데 1년 이상 허송됐고, 그다음에 이 정부의 이제 탈원전 기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뉴스케일사가 이 스마트는 약간 이 펌프가 있어서 똥똥한데 이건 아주 가늘하고 높은 방식으로 펌프 없이 자연대로로 냉각이 가능한 그런 SMR을 만들어서 이게 트럭에 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이제 NRC의 인가를 획득했고요.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INL 부지에다가 2029년까지 건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정했고 그게 이제 미국의 DOE의 이제 지원까지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그렇지만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미국 내에 이제 적절치 않아서 두산중공업이 제작을 위해서 이제 지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건설이
건설 허가가 나오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이제 제작에 착수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원전이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전력 생산에 사용됐었는데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수송과 난방 이런 분야에서도 무탄소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므로써 그런 그 탄소 중립 실현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기 분해로 수소를 만든 방식은 이제 전통적인 상용화가 잘 되어 있는 알칼리 수전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를 아주 높여가지고 한 7,800도로 높여서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고온 증기로 이 고체 산화물 전해법이라는 방식을 써서 고온 증기로 전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상용화가 된 알칼리 전해법을 이제 쓸 때 이제 지금 사실 이 재생에너지 주창하는 사람들은 재생에너지 남는 전기로 이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 재생에너지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간헐성인데 이 수전의 설비 자체가 사실은 비싼 건데 그거를 하루에 15% 아니면 15% 이용률로밖에 쓰지 못하면 그 설비의 초기 투자비의 그 원가에 대한 비중이 아주 이렇게 높아져서 이제 수소 생산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또 단가 자체가 전력 단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지금 알칼리 수전해를 지금 수준으로 이용한다 해도 재생에너지보다 최소 이제 반 이하의 가격으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고 이 특성을 이용하면 이제 원전의 그 출력 중에 일부 예를 들어 140만 킬로와트라면 40만 킬로와트를 이제 수소 생산에 쓰고 100만 킬로와트를 전기 생산에 쓰는 식으로 수소와 전력을 병행해서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원전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코 같이 전력망이 크지 않은 소규모 그리드에 전력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소도 공급하는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간 방식, 그거는 이제 고온 증기 수전인데 이거는 이제 원자로에서 증기 발생기에서 나온 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찬물을 데우고 그걸 이제 750도씨 전기로 증기로 만드는 방법인데 증기를 일부 우회해서 이 고온 수전에 쓰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실은 증기는 이제 전기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INL에서 이 타당성 분석을 해봤는데 증기를 한 3% 정도 우회하고 나머지는 다 전력으로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연 22만 톤의 그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를 사용해서 연 22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타당성을 확인을 해서 실증을 하려고 이제 작년 말부터 미국 미네소타 주의 프레어리 아일랜드라는 원전에서 실제로 고온 증기 수전해를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온 증기 수전해가 아직은 이제 뭐 안정성이나 뭐 대용량화가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제 이게 안정화가 돼서 2026년 정도에는 안정화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신규 원전으로 그 발전 원가를 보면 한 6센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온 수전해를 할 때는 2.6달러면은 킬로그램당 2.6달러면 이제 수소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충분히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의 한 3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수출이 과거에 좀 열심히 추진하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현하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제 건설이 좀 정지되어 있는 신한울 3석이 건설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도태돼 가는 원자력 산업계를 회생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탈원전이 아니라 원자력을 계속 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미국에 주면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어서
이제 그 계약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성공적으로 이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탈원 이제 국내 건설이 없으면 제일 빨리 체코가 되더라도 앞으로 실제로 원전 건설에 들어가려면 5년 이상은 걸릴 텐데, 그 안에 지금 이미 망해가고 있던 원자력 산업이 다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신혼 3, 4호기 건설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산업부만 좀 나서서 이렇게 원전 수출을 하는 이렇게 모양을 취하는데, 이거는 원전 수출은 전 부처가 전부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도 원전 수출 지원 특별법 같은 걸 제정을 하고 원전 수출 지원단, 추진단 이런 걸 운영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수원과 한전으로 양분되어 있는 원전 수출 업무도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고, 1차적으로는 이제 체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스마트 원전, 중재 전기되어 있는 스마트 원전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형 원전 수출하는 것을 미국과 같이 나가는 걸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영국에 지금 기회가 많은 영국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RAB 협상에 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롱텀으로는 이제 UAE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뭐 여러 국가에 공동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력과 수소를 이제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전을 실증을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울진 같은 데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걸 추진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동구권,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아시아 이런데 패키지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허가, 뭐 인력 양성 이런 것까지 원자력에 관련된 패키지로 진출하는 것을 모색하고, 스마트나 이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ISMR 이런 것도 각국 여건에 맞게 맞는 방식으로 원전 형식을 맞춰서 다변화한 그런 수출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